가자. 자, 테스트 없으니까 숙제풀이 바로 하고 오늘 남아있는 명제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244번이요.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 때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찾아주세요. 다시 244번이요. 자, P라는 너 나한테 왜 그래? 아 이것만 진짜 아닌 거예요. 알았어. 그럼 245번 갈게. 자, 부정을 찾아달래요. 부정은 아니다. 집합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그랬지. 자, 가보자.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B가 0보다 아니, 잘못 말했네.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의 부정을 찾아보래. 부정은 뭐야? 여집합으로 가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뭐야? 요 녀석이 A고 요 녀석이 B고 이거를 교집합이라 생각해주면 우리는 그 녀석의 전체 여집합을 찾는 거라서 드물어간의 법칙을 써주면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에다가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면 됩니다. 뭐 이런 연산이 흘러가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A가 아니다 만들어줘야지. A가 0보다 큰 게 아니야. 그 말은 뭐야? 0보다 작거나 또는 같다는 얘기고 B가 아니야. 그럼 뭐야? 여기도 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야. 그 말은 0보다 커. 이 얘기고 뭐야? 합집합은 뭐로 가면 되겠네? 또는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는 0보다 크다. 답은 몇 번? 4번이 답입니다. 나경씨 아시겠어요? 너 몇 번으로 답했었어? 때린다 진짜. 이고 또는 그리고와 또는은 부정을 하면 서로서로 바뀝니다. 맞나요? 기억나죠? 그리고는 또는으로 또는은 그리고로. 그 다음 모드는 그렇지. 어떤은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65번 가자. 슝 넘어갑시다. 전체 집합 U 10 이하의 자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과 2와 다다다닥 10까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하여 두 조건 P는요 3의 배수, Q는요 짝수. 그때 발레 지난번에 발레 찾기 했지? P이면 Q입니다. 자, 발레 찾기 다시 한번 해보자. 발레는 구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버리세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은 P가 Q 안에 쏙 들어갔을 거야. 근데 거짓이래. P가 완전히 쏙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지. 누구 때문에? 얘네 때문에. 그래서 발레 찾기는 기억하세요. 뭐? P이면 Q입니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는 반드시 요거 누구? 가정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둘이 빼면 됩니다. 가정 빼기 결론이라고 기억을 해버리세요. 나경씨 알겠죠? 네. 그럼 지금은 뭐야? not P이면 Q이다.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로 찾으세요. 라고 하니까 뭐 하면 되겠네? not P에서 P의 여집합에서 Q를 뺀다. 결론을 뺍니다. 그러면 차집합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줘도 상관은 없고 요 정도는 사실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어. 뭐? 드물어간의 법칙을 쓰기 위해서 교집합이라는 기호를 차집합이라는 기호를 뒤에 거 여집합에 교집합으로 가져야지. 그렇지? 그럼 뭐가 보여?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보여? 전체 여집합? 그럼 뭐야? 드물어간의 법칙을 써서 요걸로 넘어왔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2의 3의 배수 또는 짝수인 것들의 전체 집합, 합집합에서 아닌 것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요 정도에서 끝나도 상관은 없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발레는 어디에 있어? P가 아닌 거.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서 Q가 아닌 거. 짝수가 아닌 거. 즉 홀수. 다시 뭐라고? 3의 배수가 아닌 홀수를 찾으면 발레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야? 3의 배수가 아닌 홀수. 13. 답은? 아니 원수 합이구나. 그럼 뭐야? 3의 배수가 아닌 홀수니까 1, 5, 7, 9. 아니지. 1, 5, 7. 답은 얼마? 13이 되겠네요. 합이니까. 답은 3번.
나게 됐니? 네. 지현 씨 알겠죠? 발레 찾기. 가정 빼기 결론을 아예 기억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60, 아니 뭐래. 80번 가보자. 280번.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정수의 발레가 5분일 때 이번에 발레를 찾으세요는 아니지만 역시 발레랑 관련된 거네. P라는 조건은 보자.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 2와 6의 바깥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직선상을 표현을 해보면 Q는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에 대하여 누가 거짓임을 not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그럼 뭐 해주면 되겠네? 거짓 발레는 가정에서 결론을 빼시면 되고, 즉 Q의 여집합에서 P를 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기 위해서 혹은 뭐 그냥 차집합이 불편해서 Q의 여집합에 P를 차집합을 교집합하면서 뒤에 거 여집합해주면 되고, 또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Q 합집합 P의 전체 여집합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것 같기는 해. 근데 일단 거기서 뭐야? 거기에 5만 들어가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뭐만 들어간다? 정수범위냐? 아니지? 아, 정수인 발레 맞네. 정수 발레가 5분이래. 자, 그러면 Q 합집합 P에 뭐 있다는 얘기야? 5 말고 모든 정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Q와 P의 합집합 구하면 됩니다. 정수만 보면 5 빼곤 다 가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수익선생님 편을 해볼까? 가자. P 2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싹 싹 Q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5는 비워야 돼. 5는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럼 4는 포함해야 돼. A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찾았다, 그치? 자, A와 4와 5의 관계를 찾았네. A는 일단 4와 5 사이에 있는 건 명확하고 등호조건 마지막에 따져야겠다, 그치? 5에는 붙으면 큰일 나요. 노란색에도 5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4까지만 붙을 수 있겠네. 답은 5번이겠죠? 나게 되니? 네, 85번 가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0은 0보다 크다 이다 의 부정을 찾으세요. 이 질문 맞지? 조건은 뭐야? 결론. 뒤에 거만 부정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어떤으로 바꾸면 되지. 어허. 명제는 P이면 Q이다의 부정으로 해서 내가 Q만 뒤집으세요라고 했었지. 네. 뒤집었잖아. 아니다로. 아, 저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범위에서 항상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시를 들었잖아요. 모든 여학생들은 안경을 썼다의 부정. 그게 아닌 상황은 안 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아니다 하잖아.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라고 가는 게 그게 부정이거든. 오케이? 네. 답 뭐야 그래서? 2번이냐? 응. 됐죠? 자, 가자. 87번 갑시다.
집합 1, 2, 3, 4, 5 집합 U 뭐 두 가지가 나오네. 보자. 287번. 전체 집합은 12i 자연수 1, 2, 3, 4부터 해서 10까지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죠? 아, A가 아니구나.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이면 A이다. 자, 뭐야? 1, 2, 3, 4, 5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주세요. 아니겠니? 맞지? 어떤이니까. 조금 의역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A는 1과 2와 3과 4와 5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 원소로서 포함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 그것을 만족하는 뭐 하래? 집합 X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집합의 개수예요. 자, 집합의 개수잖아. 그러면 집합의 개수는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지? 집합할 때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수학 하를 끝까지 제대로 완강을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풀이와 중학교 수학 경우의 수 중2 거지 중2 2학기 건데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들의 풀이는 이게 나와요. 적어도라는 말을 포함을 한 경우의 수 문제 뭐야? 6건의 경우의 수 전체에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기억나요? 수학 하 마지막에 경우의 수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중2 때도 보니까 정말 많은 학교들이 6건이라는 이름을 학원에서도 쓰고 학교에서는 전체의 경우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세요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를 그냥 찾는다 치면 하나 가진 거, 두 개 가진 거, 세 개 가진 거, 네 개 가진 거, 다섯 개 가진 거 다 찾아야 되잖아. 너무 많아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딱 단순하게 두 번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방식으로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야? 그냥 A의 개수니까 2에 몇 승계? 10승계. 중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는 뭐야? 1, 2, 3, 4, 5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즉 1, 2, 3, 4, 5 다섯 개의 원소들은 가지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습니다. 몇 개의 원소 중에서? 10개의 원소 중에서. 그래서 얼마예요? 1024에서 32개 빼시면 돼요. 됐죠? 왜? 뭐 이상해? 뭐야? 왜 이렇게 졸라게 많아? 뭐야? 아, 거짓이 되도록 하는 개수였어. 아, 스트레스 받아. 이게 답이다, 그치? 아, 스트레스 받아. 난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인 줄.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은 발레니까. 아, 참. 발레 찾기니까 뭐 하면 되겠네. 이게 거짓이 되도록 하는 개수니까 뭐 하면 되겠네. 이놈의 부정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얘기네. 진리집합을 찾아달라는 얘기네. 이거 부정하면 되겠네. 그럼 뭐야? 모든 원소 아니다. 이게 부정이겠죠. 됐죠? 그럼 끝났죠? 그럼 뭐야? A의 개수를 찾으세요. 그럼 아까 문제랑 좀 다르네. 집합 A의 개수. 집합의 개수 문제인데 이번엔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겠네. 어떤 부분 집합? 저 U의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니까 몇 개야? 2의 원소의 개수 승계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세요? 5개의 모든 원소들은 전부 다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다, 그치?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으로 정해버린 원소의 개수만큼 지수를 빼주면 되겠죠. 답은 32개. 됐죠? 끝. 4번. 92번 갈까? 뭐라고요? 아, 미안해 얘들아. 오늘 뭔가 지금 마음이 급해. 지금 저 32개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그 녀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치?
공집합.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는 빼주셔야겠네요. 뭐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하여라고 했으니. 땡큐. (200) 92번 가보자. A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3보다 작다인 어떤 실수에 대하여 마이너스 7, 5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요 녀석의 하나만이라도 겹치도록 해주면 되겠네. 그치? 하나만이라도 딱 겹치게 하는 그런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됐죠? 갑시다. A부터 A 더하기 3까지 간격 얼마야? 3밖에 안 되지. 마이너스 7부터 5까지 간격 얼마야? 12지. 훨씬 크네. 자, 가자. 그럼 우리는 수직선상에 저 마이너스 7부터 5까지의 범위를 싹 표현을 해놓고 겹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요 녀석과 겹치도록 하는 간격 3짜리를 만들어 볼 건데 오른쪽 경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경계값이.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때는 점점 커져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겹치는 범위가 없어요. 맞죠? 근데 점점 넘어가다 보면 언제가 되는 순간 이게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 일단 발생하네. 누가? A 더하기 3이. 커야 되고요. 등호 붙는다고 겹치는 게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커져갑니다. A는 신경 안 써도 되지. 계속 커져가는 동안에 계속 만나거든. 겹치는 정수가 있거든. 계속 겹치다가 언제까지는 요거 왼쪽 경계가 밖으로 삐져나가기 전까지는 왼쪽 경계 A가 5보다 왼쪽에 있는 동안에는 근데 이번에는 여기 흰색도 점이 있고 노란색도 점이 있어. 경계끼리 딱 만나는 그 순간도 5 하나는 겹친다. 그치? 등호 붙어도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한 방에 써줄까?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의 개수 몇 개예요? 둘이 빼주면 되겠네. 15개?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지? 됐지? 우리 3번 갑시다. PQRS PQRS 다 더하세요. 그러면 요거 93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두 번째,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각각의 A의 범위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야, 그럼 일단 저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녀석들이 각각 뭐 말하는지 둘이 똑같네. 뭐 말하는지 풀어주자. x-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a를 더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요렇게요. 그게 x의 범위예요. 얘도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 더 써놓을게.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요 녀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쏙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라면 얘는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세요 정도잖아. 그치? 자, 가자.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부터 풀어주게 되면은 수직선상에 흰거 수직선상에 0과 1이 있는데 그 녀석을 뭐 하도록
a-1부터 a 플러스 1까지가 덮어버리도록 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이 큰 거고 등호부터도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PQ인가 뭐 RS인가 PQ 걔네들은 0과 1 나옵니다. 됐죠? 근데 두 번째 얘는요. 그냥 겹치는 범위가 발생하세요 정도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자? 0과 1 사이의 범위를 표현을 해놓고 나서 A를 움직이는 거야. A 값이 겁나게 작으면은 저 멀리 어딘가에 이렇게 범위 나오고 있을 겁니다.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딱 겹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 뭐? A 플러스 1이 일단 넘어가야지. 됐죠? 같아진다고 해서 만나지는 않나요. 겹치는 범위가 뭐냐? 겹치는 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다가 쭉쭉쭉쭉 계속 넘어갑니다 하다가 요렇게 될 때. 됐죠? 뭐? A-1이 이거 A-1이 1보다 작을 때까지. 얘는 뭐야? 2보다 작다.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A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RS 더하면 얼마? 1입니다. 그래서 PQRS의 합은 2가 되겠네요. 답은 4번. 됐죠? 나 이게 됐니? 오이. 나 이게 질문 맞지? 92. 거의 다 놀아가지고. 아, 나경 혼자만 질문했나? 302번 마지막이네요. 302번 합시다. 다음 명제 중 여기 참. 자, 지난번에 했던 거 하면서 계속 이어가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과 대우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했죠? 역과 이 그리고 대우라는 녀석에 대하여 간단하게 간략하게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내가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알고 있으면은 좀 그냥 도움이 조금 될 만한 녀석, 그게 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명제에 역과 이 그리고 대우라고 해서 옛날에는 세 가지로 배웠었는데 요새는 역과 대우만 남았죠. 이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분하라는 의미죠.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어. 이 명제에 대해서 뭐 구해보세요? 역인 명제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은 너희가 수학하에서 역함수 할 때 화살표 방향 바뀌는 것처럼 수학에서 말하는 역이란 건 말 그대로 화살표 방향 바꾸는 거다, 그치? 그래서 P한테서 Q 이렇게 총을 쏘고 있었다, 화살표 보내고 있었어. 그 화살표 방향 거꾸로 뒤집어주면 바로 명제의 역이 된다, 그치? Q이면 P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P이면 Q입니다 라는 녀석의 이라는 명제를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 준수야, 그치?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얘기들 중에는 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말은 오류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들어가 있다 라고 했었지.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논리학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잘못됐지만 고등수학의 범주에서는 너희가 알아듣기 좀 편하게 명제 P이면 Q입니다 라는 녀석의 부정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결론만 뒤집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그랬지. 이런 얘기 한 적 있나? 있지? 명제 부정 지난 시간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으로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네가 이제 헷갈릴까 봐.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명제의 뭐도 이는 뭘까요? 라고 하면 너네가 명제를 부정을 잘못 생각하지 말라고. 이랑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명제의 이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부정하는 거는 명제의 부정이 아니라 명제의 이라 불러요. 둘은 달라요. 알았죠? 가정과 결론 모두 다 부정하는 거. 그거는 부정이 아니라 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을 역으로 가보자.
얘를 2로 가보자 라고 하면 그냥 역으로 갈게요. 화살표 방향 바뀌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러면 준서야, 원래 명제와 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명제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지? 대우 관계에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세요라고 하면 여기야, 이야, 대우야? 대우죠. 그치? 자, 지난 시간에 여기서 좀 더 설명했니, 안 했니? 본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가 거짓에 대한 얘기 했지? 딱 거기까지 하고 문제는 못 풀고 마치는 것 같은데, 그 막 민서가 막 푼데까지라고 했죠? 푼데까지라고 했죠? 막 이랬었는데, 그치? 자, 가자. 명제의 대우가 가장 중요한 이유. 본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뭐 하거든?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참거짓이 뭐 합니다? 일치하게 되거든. 이거는 집합의 포함 관계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 그치? P이면 Q입니다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가거든. 이거 집합에서도 이거 당연히 참이라고 배우잖아. 왔다 갔다 서로 하거든. 그 관계랑 관련된 거예요. 어느 한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됐죠? 두 번째. 원래 명제, 본 명제와 오늘 테스트에도 나왔던 거, 역인 명제는 대우의 명제가 내려간다. 대우인 명제. 역인 명제는 준서야, 참거짓이 뭐하다? 원래 명제와 역인 명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치?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지? 무관하다. 됐죠? 원래 명제와 역인 명제는 참거짓이 전혀 무관합니다. 관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인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봤는데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죠. 됐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했나? 나 일주일이나 넘으면 항상 기억이 안 나. 더군다나 이번처럼 끊어지면. 원래 명제와 부정인 명제는 어떻게? 참거짓이? 얘기했나 이거? 준서 기억나? 안 했구나. 반대입니다. 자,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흰색으로 써놨어. 외워서 풀지는 마세요. 고등수학에서도 저거를 풀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 녀석은 내가 그러면 왜 써줬는데 저 녀석을 가지고 이해하기 좀 쉬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일부러 그냥 써둔 것뿐. 그냥 참고 정도. 알았죠? 그래서 원래 명제와 부정 명제는 참거짓이 반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부정해봐.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끝났잖아.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 얘 참이야 거짓이야. 무리수를 뒤집어서 유리수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거짓.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았죠? 너희 알겠죠? 네. 참인 명제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자, 갑시다. 뭐야, 왜 꺼졌어? 어디야? 자, 그 다음에 명제 302번 그러면 풀어볼까? 302번. 다음 명제 중 여기 참인 것을 물어보세요. 뭐예요? 원래 명제랑 전혀 무관한 녀석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 직접 여기 명제를 찾고 거기서 직접 너희들이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주면 됩니다. 맞나요? 이런 거 보면은 좀 빨리빨리 확인했으면 좋겠어. 1번 같은 거. 역인 명제를 만드세요. 밑에다가 너희들은. 제곱과 제곱이 같다이면 A는 B이다. 화살표 방향만 사실 거꾸로 덮어 써도 되잖아. 그치? 진리집합의 포항을 가지고 봅시다. 여기는 뭐 했어요? 제곱하면 똑같아지는 놈. 여기는 뭐 했어요? 그냥 똑같은 놈.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당연히 얘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A와 B가 똑같은 것도 당연히 물론 있지. 근데 뭐도 있어? 제곱해서 같아지는 부호받는 것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같은 것만 있잖아요. 민서야, 맞나요? 그래서 뭐 1번은 역을 만들어 봤더니 거짓,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것도 역시 실수 안 하면 된다, 그치? 여기 명제 찾아가봐. 뭐야? AC, BC가 같다 그래서 무조건 AB가 같다? 그것도 잘못됐지. 맞지? 왜? C가 0일 수도 있거든. AB는 다르지만. 됐죠? 그러면은 이거 302번 질문 누구? 이거 나경이? 자, 나경 씨. 몇 번 보기가 답이고 너는 몇 번으로 했어? 저는 답은 답은 4번인 것 같은데. 답 4번 맞죠? 자, 2번이 틀린 거는 그럼 알 거고 4번 보기 보자. 4번 보기 어때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A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여기 명제 찾자. A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A도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참여 것이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얘는 말 그대로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포함되나요? 네. 참. 알았지? 집합에 포함한 게. 그 다음에 302번 이런 것들도 실수하지 말고.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305번 먼저 하나 하고 갈까? 306번 하자. 쉬운 거 하자. 306번. 쉽죠? 30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 PQ를 만족시키는 집합 PQ에 대하여 집합 PQ에 대한 설명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찾아주세요.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가 먼저 나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벤더그램을 그려버리면 보기 좀 한결 수월할 거다, 그치? 자, 첫 번째 306번. P가 공집합이 아닙니다. 비어있지 않아요. Q도 공집합이 아닙니다. 비어있지 않고요. P와 Q는 공집합입니다. 뭐야? 이게 다야? 에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뭐야? 둘이 서로 서로는 얘기다, 그치? 이렇게 되어 있네. 그 상황에서 참인 걸 찾으세요. 이런 서로 서로라는 상황. 서로 서로라는 상황. 내가 기억하면 편하다 그랬는데, 아까. 기억나나? 뭐? 둘 중 한 군데 여집합 붙으면 됩니다. P예요, Q예요. Q의 여집합 붙어요. 그게 거꾸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두 집합의 포함관계가 한 집합은 다른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게 바로 서로 사이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답이 몇 번으로? 1번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치? 됐지? P면 나 Q이다. P가 나 Q,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거. 됐니? 쉽다, 그치? 307번도 풀어볼래? 자, 가볼까? 307번이 확인을 해야 돼. 참임을 밝혀야 돼. 뭐이면 뭐이다.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쓰여져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짝수 당연히 확인해 봐야지. 뒷면을 몇? 2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없나? 다른 말을 대충 만들어서 맞는 것 같은데 싶어서 아무거나 뒤집지 말고 뭐 대우 찾으면 되잖아. 모음이 아니면 짝수가 아니다. 즉 자음 뒤에는 홀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자음만 뒤집으면 됩니다. 자음 뭐야? B죠. 그래서 2B예요. 2B 5번. 설마 자음 모음이 뭐예요? 뭐 이런 말 하진 않겠지? 오케이. 시간 애매하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역과 대우 요 녀석이랑 관련된 걸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3단 문법이라는 거 있지. 3단 문법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 3단 문법을 사실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게 많을까 적을까? 없어요. 너무 적어. 너네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도덕 시간인가 이때 배우잖아. 3단 문법.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요. 사람은 죽어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어요. 를 수학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자. 어떤 관계가 있어? P면 Q이다. Q면 P이다가 둘 다 참이라고 하면 그럼 뭔데요? P면 Q이면 R이다. 즉 P면 R이다 나오는 거. 이거잖아. 맞죠? 그 3단원법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쉽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Q가 R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P는 R 안에 쏙 들어가 있다. 됐지?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네들은 참인 명제들을 몽땅 다 써놓고 나서 거기서 만들어 가듯이 푸는 거죠.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308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312번도 풀어보세요. 308, 312. 자, 가자. 300, 300, 300, 308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인 명제들을 가지고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 없는 명제 찾을 때는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찾아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끝나요. 뭐요? 원래 나와 있는 명제들을 보고 참인 명제들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무슨 명제요? not q이면 not p이다.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그리고 나서 너네들은 누구를 보면은 끝나냐면 사실 보자마자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몇 번 보기? 4번 보기에 뭐라 돼 있어? not p면 r입니다라고 했는데 자 진짜 만들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일단 참인 명제 먼저 싹 다 쓰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not p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없어. 못 만들어. 시작과 끝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빨리 찾아버리면 된단 말이야. 알았죠? 오케이? 결론은 여기에 not p 있으면 뭐해? 결론이랑 가정은 다른 건데.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310 몇 번이야 이거? 2번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좀 다른 문제를 고르기는 했는데 일부러 R이면 P입니다. not Q이면 S입니다. 두 개가 모두 참여라고 할 때 이때 이번에는 뭐? R이면 Q입니다라는 결론을 얻고 싶어. 그때 찾아가세요 라고 한입니다. 그럼 뭐야? R로 출발하는 걸 만들어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P밖에 없어요. P에서 출발한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일단 잠깐 보류. 마지막에 뭐로 끝나고 싶어? Q로 끝나고 싶어. 맞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중간 연결 고리들이요. Q로 끝나는 거 있어 없어? 요 있네. not S이면 Q입니다. 대우 명제. 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누구?
P이면 not S이다요. P면 not S이다요. 있어 없어? 문제 없지? 그럼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군데? S이면 not P다. 되니? 답 몇 번에 있어? 1번에 있네요. 됐죠? 끝.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만들 수 있다, 없다 따지는 거 잘 보도록 하고. 자, 조금 어려워져 볼까? 317번, 318번 두 개 풀어주세요. 17, 18이요. 나 한시간 더 할게요. 17, 18이요. 317번. P이면 Q이다, 나 P이면 Q이다. 맞나? 나 P이면 Q이다. P여도 Q고 나 P여도 Q라고? 뭐 되게 이상하다, 그치? not R이면 P이다. 저 세 개가 성립한다라고 할 때 그때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들. 결국 요 니은 디귿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not P이면 Q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PQR의 정확한 뭐를 그리기 위해서 상황을 그려보기 위해서 뭐예요? 대우를 써놓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해도 좋아요. 근데 기억은 사실 그냥 여기 있는 거다, 그치? 기억은 보자마자 처음 나왔지? 니은 하나 갈게요, 니은. R에서 어느 집합에서 다른 집합을 뺐는데 공집합이다가 뭐야? 다 빠져버렸다, 그지? 그럼 뭐야? 처음에 기준이 됐던 R 자체가 그 빼는 집합, 두 번째 집합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뺐을 때 다 빠져버리지. 그래서 뭐예요? R이면 not P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R로 출발하는 명제 있어 없어? 없죠? 땡. 오케이? 뭐야? 저 18번에 이따가 할게. 그 다음에 디귿 가보자. R 여집합, 합집합, P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입니다. R 여집합, 합집합, P 여집합. 뭐야? R 교 P의 전체 여집합이 Q에 속한다. 뭐 요딴 얘기인 것 같은데 R 교집합 P의 전체 여집합이 Q에 속한다. 자, 아까도 했던 얘기인 것 같아. 전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고 A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라는 거는 A, B 무슨 관계 있다는 얘기야? 서로소. A의 여집합이 B에 속한다. 는 하고 싶은 얘기야 뭐야? 글쎄 이거는 참거짓으로 보통 많이 가니까 그냥 A의 여집합을 쇽 넣어주고 나면은 보통 이 용도로 많이 씁니다. A가 이만큼이지 AB 합집합 하면은 전체 집합이야. 약간 요런 식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럼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R 빼기 P랑 R 교집합 P랑 Q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된다? 약간 이런 얘기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뭐 지금은 뭐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싶으면 위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뭐 해봐? 밴드그램 그려봐. 오케이? 얘들아 P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는데 P의 여집합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Q는 무슨 집합일까 도대체? P도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되고 P의 여집합도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 전체 집합밖에 없지 않아? 그치? P가 어떤 집합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P도 P 여집합도 다 가지려면 Q는 전체 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찾아주면 사실은 제일 좋지. 그럼 요거잖아. 어떤 집합을 어떻게 만들어 놓든 무조건 포함되는 거 아니야? 디귿은? 참 아니야 참.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아닐까 싶다. 잘 확인해 보세요. Q가 전체 집합이다라는 거.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18번 풀이는 쉬었다 할게요. 318번. 18번은 17번이랑 조금 보기들이 다르다, 그치? 18번 보기들은 일단 명제에 대한 관계가 바로 보이네요. 기억 니은은 누가 봐도 그러면 뭐야?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를 물어보는 것 같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다지. P와 Q 그리고 R이 벤 다이어그램으로서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아니야. 그래.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닐까? 일단 가보자. 얘가 하고 싶은 거 역으로 아니 대우로 만들어주면 not R이면 P입니다. 얘는요. Q이면 not R입니다. 얘는요. not Q이면 R입니다. 일단 그러면 얘는 보자마자 참이 나올 거고, 그치? 여기 주어져 있던 거. 니은은 보니까 어때? P에서부터 출발해서 라고 하는 게 없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니? 뭐 틀렸어요. 뭐 이렇게 가는데 너네 요 두 개 보면은 이 대우랑 얘를 봐봐.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국 not R이면 Q입니다. Q이면 not R입니다. not R이면 not R입니다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결국 not R과 Q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R 집합과 Q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부분 집합이니까 똑같다, 그치? 그럼 Q라고 하는 어느 집합이 있으면 R이라는 집합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뭐 이것만 고민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RQ는 무슨 관계에 있어? 전체 집합이 있으면 자 R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서로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 부른다, 그치? R 여집합과 Q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R이 여기 있으면 이게 Q인 거잖아. 전체 집합을 양분하고 있어요. 빠뜨리는 거 없이, 겹치는 거 없이. 그게 R과 Q가 여집합이 Q랑 똑같다,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R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으로 속해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R 여집합이니까 Q 말한 거지, Q. Q가 P의 부분집합이에요, P는. 더 커지면 되는 거야, Q를 다 포함한 채로. 오케이? 그러고 나서 디귿을 보면 PQ의 교집합 Q네. 는 R 여집합이다? 네, 맞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요거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잘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제에서 집합 얘기 절대로 빠뜨리고 갈 수 없어. 벤 다이어그램 잘 그려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문제들 많이 등장할 거야. 막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난이도 좀 있는 거네, 둘 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도 좀 빡세고, 그죠? 잘 한번 풀어보세요. 319번도 왠지 비슷한 난이도일 것 같다. 요거는 집에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명제는 끝나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잠깐 넘어갈 거야. 증명 쪽으로. 자, 저 가운데 3단원법 쪽은 좀 지워도 되겠죠? 자, 갑시다. 증명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제부터. 증명 방법에는 일단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떠나서 그냥 증명이라는 것 자체를 좀 설명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증명하는 방법, 직접 증명법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은 명제를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직접 증명법은 말 그대로 직접 하나의 명제를 밝히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명제 상태에서 그냥 바로 판단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는 것도 직접 증명 중 하나예요. 알았죠? 너경 알겠지? 근데 간접 증명은 뭐야?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살짝 바꿔서 증명하는 방법.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이미 하나 하고 있었어. 본 명제를 참거짓을 따지고 싶으면 누구를 대신 살펴보기도 했어요. 대우.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인 거 알잖아. 즉 간접 증명의 첫 번째 방법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 논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깨진다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원래 명제와 부정인 명제는 참거짓이 반대라 그랬거든. 그럼 원래 명제의 참을 밝히고 싶으면 부정 명제를 이용하는 거야. 부정을 이용한, 부정인 명제를 이용한. 근데 그 녀석의 이름은 실제로는 부정이라고 안 부르니까, 그 녀석을 논리학에서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도 이름 자체를 그렇게 안 써요.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 가서 수학과 가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다들 배웠었죠? 그 귀류법이 바로 저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귀류법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뻔해. 오케이? 저 부정인 명제와 본 명제는 참거짓이 반대라고 했는데, 저게 성립하는 상황이 특수 상황으로 들어가 있고,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귀류법을 증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루트는 무리수이다 증명하세요. 이런 것들. 알았죠? 자, 가자. 그래서 원래 이거는 뭐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말 그대로 대우인 명제를 찾아서 그것이 참임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고, 그 대우 명제에 대해서는 직접 증명하는 거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같은. 귀류법은 일단 이 명제의 부정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흘러갔을 때 거짓임을 보여주면 돼. 모순이 발생했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아 그러면 가정이 틀렸지? 즉 부정이라고, 부정이 참이라고 했던 가정이 틀렸지? 그럼 부정이 거짓이니까 뭐야? 원래 명제가 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우리 반에 이제 뭐 청일점 준서 씨, 자네가 여자라고, 남자라고, 남자인 것을 증명을 해보고 싶어. 그럼 간접 증명 귀류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그 예시가 만약에 준서가 남자임을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여자라고 일단 가정을 해두는 거야. 그게 일단 부정명제가 참여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여자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 가정 속에서는 뭐야? 쟤를 여자 화장실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게 가정에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에 집어넣는데 어때? 쇠고랑 차고 나오거든. 그럼 어때? 그거는 가정이 모순이 발생한 거잖아. 여자라고 했던 가정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명제였던 남자입니다. 이것이 참이에요 라고 증명하는 거. 그게 귀류법의 흐름이잖아. 그렇지?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은 반드시 너희들이 서술형으로도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 빈칸 추론형이 대부분이야. 빈칸 추론형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물론 빈칸 추론형으로 서술형 나오기도 한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증명하시오, 증명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는 서술형으로도 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너무 어렵지 않은 명제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봐둬야 되는 문제집이 바로 교과서야. 교과서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에 대한 예시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만 잘 연습을 해놓으면 거기 안에서 조금 변형한 채로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귀류법의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하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해보자. 근데 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가 더 있냐면 루트 2는 무리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1 더하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하세요.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귀류법 문제입니다. 알았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대표적인 예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시작할 녀석은 x제곱이 짝수이면 x도 짝수이다라는 거. 정수 x에 대하여서 n이라고 할까?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대우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신용으로.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뭐 해보세요 하면 크게 의미 없으니까 뭐 기억하는 애들은 그대로 할 거고 기억 안 나는 애들은 못 만들 거라서 그냥 내가 바로 할게요. 저런 대표적인 예시들은 내신 대비 들어갈 때, 학교에서 수업 나갈 때, 내가 풀어줄 때, 서술형 형태로 풀어줄 때 그때그때 잘 봐두고 필기 잘 해두고 머릿속에 그 풀이 과정 잘 넣어두길 바래요. 자,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증명하는 방법은 귀류법이라 그랬어요. 귀류법을 쓰고 싶으면 먼저 가정을 합니다. 결론만 뒤집으세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가정하고 끝이 아니라 가정 속에는 유리수의 성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 유리수의 성질 뭔데? 유리수의 정의 분수꼴. 분모 분자에는 정수가 들어가는데요. 아무런 정수 넣지 말고 기하 분수꼴로 들어갈 수 있다. 서로 소인 정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A는 0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뭔가 잘 되겠지. 그 이후 과정은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풀기 힘들다고 나는 생각을 해. 봤으니까 기억하는 거고 기억을 하니까 푸는 거지. 뭐 하냐면 일단 A 양면을 곱해요. 양면을 제곱을 해요. 여기서 B제곱은 2A제곱 2 곱하기 B제곱이 뭐니까? 짝수이기 때문에 홀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 B도 짝수이다. 그래서 B를 뭐라고 잡자? 2K로 잡아줍니다. 그럼 B가 2K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2A제곱은 4K제곱 2 약분해주면 A제곱은 2K제곱 A제곱이 짝수니까 A도 짝수. 그럼 A는 2L로 표현됩니다. 끝났네요. 뭐가? 서로 소래매. 근데 2가 겹쳤다. 그치? 가정에 있는 성질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맞았다면 저기서 서로소가 나와야지. 그치? 근데 서로소가 아닌 조건, 즉 모순이 발생해버렸으니 루틴의 유리수란 가정 자체가 틀렸네. 그럼 뭐가 맞아? 무리수가 맞아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후 과정은 생략할게요. 됐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이다 이런 거. 그런 거 증명하는 데 쓰는 게 바로 얘입니다. 대우입니다. 대우. 자, 가보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증명을 하고 싶어요. 대우를 이용하세요. 대우를 이용하면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게 바로 대우 명제다. 그치? 참임을 증명해보자. N이 뭐야? 2K 플러스 1 홀수니까 N제곱은 뭐야? 2K 플러스 1의 제곱. 그게 홀수 짝수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2로 묶을 수 있는 놈과 묶이지 않는 1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러 간다. 그치? 전개합시다.
4K제곱에 더하기 4K에 더하기 1이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2로 묶어서 2K제곱에 더하기 2K. 그러고 나면 2에 들어가지 못하는 1 남아있네. 홀수입니다. 그럼 뭐야? 증명 끝. 원래 명제 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바로 대우증명과 귀류법이에요. 맞죠? 이것도 반드시 너희들 익혀둬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푼 예시가 아마 여기 마플 시너지에도 있을 거예요. 유형 16번 한번 보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거기에 어디 있어? 323번. 내가 설명했던 문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별표 칠만한 거 320번은 완전 똑같으니까 당연히 별표고 320, 23.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22번 별표. 이것도 아마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면 324, 뭐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돼. 이것도 그냥 323번이랑 똑같은 문제다. 그치? 2의 배수나 3의 배수나 방식은 똑같거든. 24번 하나 별표. 그러고 나면 이제 유형 17번으로 갈게요.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법 대표적인 예시 326번에 있네. 루트 2가 무리수 별표. 내가 지금 별표 치는 거는 정말 중요해 라기보다는 서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나중에 참고하라고. 내신 대비함을 할 때 너네 그 내신 공부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가보면은 327번을 뺄게요. 뭐를 해야 되냐면 어이씨 없지 왜. 지금은 없다. 애매하다. 아까 내가 말했던 저거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1 더하기 루트 2, 뭐 2 더하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들 나오거든.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너네가 내신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굳이 연습하지 말고 직접 한번 풀어보고 330번 하나만 지금 일단 다루고 갈까? 330번 빈칸형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3. 2랑 1 나오죠. 가볼까? 너네가 학원을 다니니까 이쪽 주변에서는 특히나 못 본 것 같은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을 본 사람이 있나? 공부하려고 본 사람? 쳐다본 거 말고.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학원을 일찍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학원 교재를 가지고 풀다 보니까 어떤 문제집이 어떻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사실 고3이 되면 애들이 무슨 문제집을 사야 될지를 좀 몰라 하는 애들도 꽤 있어. 학원에서 골라주겠지 하면서 더 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1, 고2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을 요새 학원생들이 잘 쓰질 않으니까 수미사 말고는 잘 안 쓸 거야 아마. 수미사는 약간 교재 자체가 정석이랑 센이 거의 교과서식으로 돼 있거든. 모든 정규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두 개는 세트로 가. 그리고 또 일부 몇몇 반들은 좀 올라가서 뭐 일품 불능라벨 이쪽으로 가던가 조금 더 낮은 반은 또 조금 낮은 교재도 있기는 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학원들에서 보통 정석을 많이 안 쓰셔. 나도 잘 안 써. 왜냐면은 이게 숙제 내거나 설명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문제집이. 정석만 혼자 좀 단원을 구분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정석이랑 센을 교과서처럼 세트로 이제 수업 교재로 써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문제가 뭐냐면 센으로 맞춰서 진도를 나가자니 정석이 개판이 되고 정석을 기준으로 숙제를 내자니 센은 막 유형별로 하나하나 다 쪼개야 돼.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요새는 안 쓰는데 나도. 그래서 아무튼 수학의 정석을 너희들이 잘 모르죠.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을 보면 근데 독학용으로 정말 잘 설명을 해놓은 교재야. 다 실제로는. 문제들도 꽤 괜찮아. 내신용으로 풀리기에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선행용으로 수학이라는 과목, 수학 하, 수학 상, 수학 원 이런 과목들을 제대로 배우고 싶을 때는 사실은 되게 좋은 교재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 상을 가보면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제일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이 있고요. 항등식이 있고요. 나머지 정리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인수분해가 나오고요.
좀 지나서 바로 복소수가 나옵니다. 근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만 유일하게 인수분해에서 복소수 넘어가기 전에 무슨 단원을 넣어주냐면 실수라는 단원을 넣어놓고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실수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곱하면 양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제대로 표현하면. 그런 녀석들을 다 설명해주면서 뭐에 대한 얘기까지 다시 가냐면 정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어. 어떤 정수라는 묶음이 있어. 모든 실수, 모든 정수 하면서 그 정수라는 묶음 안에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봐 라고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지. 2의 배수인 거 아닌 거, 3의 배수인 거 아닌 거, 4의 배수인 거 아닌 거, 5의 배수인 거 아닌 거. 그런 분류 작업을 유형 문제로 넣어놔. 유형 문제가 아니라 기본 문제지. 기본 문제로 설명을 해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석을 본 애들은 정수를 분류할 때 2의 배수 이다 아니다로 구분을 했을 때 스스로 식을 쓸 줄 알아. 2의 배수는 뭐야? 어이구. 2의 배수는 뭐야? 2k? 2의 배수는 뭐 아닌 건 뭐야? 2k 플러스 1. 근데 꼭 거기에 있는 교재를 공부하지 않고 학원 선생님들이 설명한 것만 기억하는 애들은 보통 2k 플러스 1만 알아요. 마이너스 1로 해도 된다는 사실을 자꾸 간과하고 있어. 그럼 두 번째. 2의 배수는 쉽다 치면 한 3의 배수로 가볼까? 3의 배수 이다 아니다로 갔을 때 3의 배수인 거는 당연히 3K죠.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세요 하면은 학원 다니는 애들의 대답은 보통 3K 플러스 1, 3K 나도 학원 강사인데 학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좀 그렇다.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만 아는 게 학원을 오래 다니는 애들. 근데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애들 있잖아. 스스로 고민하고 독학한 애들. 그런 애들의 대답은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이요. 그것도 맞아요.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로 분류를 할 때는 뭔가 K가 뭐 일괄되게 0부터 시작하도록 만들려고 뭐 이런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거지. 3K 마이너스 2랑 3K 마이너스 1 해도 되거든. 그때 3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3K 마이너스 2 둘이 같은 거예요. 3K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게 3K 마이너스 1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뭐 이런 분류 작업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330번에서도 당연히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좀 빨리빨리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작업, 뭔가 설명을 할 필요 없는. 근데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애들이 많다 보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르르 틀린 애들 또 존재하는 거고. 가자. AB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A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거죠.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보기 자체가 A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한 얘기고 거기서 3의 배수 이다 아니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A제곱과 B제곱을 구할 때도 3의 배수 이다 아니다를 표현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봐. 그럼 얘는 뭐야? 제곱하면 9L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L 플러스 1. 얘 제곱하면 뭐야? 9M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M 플러스 1. 됐죠? 그럼 이건 뭐야? 3으로 묶을 수 있는 놈들은 그런 얘기구나. 잠깐만. 맞지? 그리고 묶여 들어가지 못한 1. 2개. 그게 바로 가의 빈칸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 뭐 열심히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C가 3K인 경우랑 C가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고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다음에 찾아야 되는 나라는 녀석은
두 번째 C가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3K인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빈칸 추론 문제로 내가 아까 서술형에서 잘 안 낸다라고 했던 이유가 빈칸 추론은 너무 쉬워. 그냥 단순한 서술형을 내놓은 것보다 빈칸 추론은 너무 쉬워. 앞뒤 문맥만 잘 살펴도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치? 너 혹시 춥니? 괜찮아? 추우면 꺼줄게 얘기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뭐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건 다 필요 없고 중간 과정 다 필요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 여기만 잘 해결하자. C제곱을 구하고 있대. 어떻게 됐대? 9K제곱에 6K에 이거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또 3으로 묶어놨네. 3K제곱에 괄호 플러스 마이너스 2K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나 얼마야? 이거잖아요. 이거 1이죠. 그래서 답은 3. 오케이? 뭐 설명한 게 딱히 없다. 그치? 너무나도 쉬운 문제라는 거니까 잘 풀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명제 마지막 얘기. 내가 아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교재 순서가 이상해서 이제 진짜 명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원래 증명이 마지막인데 왜 증명이 먼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 대우 때문에 그런 거 같지? 뭐냐면 필요조건 충분조건. 얘들아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름 외우라고 하면서 전에 너네가 원래 했던 수업 3, 4월 달에 선행을 했든 겨울방학 때 선행을 했든 그때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름 외우는 거 다들 선생님들마다 설명하시는 방식이 있을 거야. 그치? 뭐 총 쏘고 막 피 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들었지? 아니? 그런 얘기 처음 듣니? 들었지? 너도 들었지? 너 누구한테 배웠댔지? 누구? 아, 강원쌤. 강원쌤 총 쏘고 피 쏘지. 아니, 피가 나지. 그치? 그런 걸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 빨리빨리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전에 이 얘기 했지, 내가. 총 쏘고 피 나는 거 했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영상 꼭 한번 돌려보고, 기억 잘 안 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조건 충분조건에서는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명제를 만들어서 3단론법을 만들든 집합의 포함관계를 빨리 풀러가야 되는데 필요조건이라는 이름과 충분조건이라는 이름 해석하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거든. 뭐야 원래 고등수학이 원하는 건 그게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예시로 P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 너네가? 이기 위한 이런 거 보지 말고 P가 총 쏘는 놈이네. 그래서 P가 화살표를 뿅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P가 필요 조건. 그래서 뭐야? P가 총을 맞은 상황이지. P가 나고 있어요. 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 누구? Q이기 위한, P이기 위한 이런 것들을 뭐 옆에다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잖아. 그렇죠? P가 제가 기준이고 충이면 총 쏘는 거고 P이면은 P가 나는 거고. 됐죠? 빨리빨리 찾아서 집합의 포함관계까지 바로 한번 따져보자. 334번 푸세요. 334번입니다.
준서 답 나왔지? 이거 아니야. 나에게 답 나오니? 몇 번? 5번이다, 그죠? 쉽죠? 이지만 충분 조건, 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그러니까 뭐 찾으라는 얘기야? P가 Q한테서 총은 쏘지만은 총을 맞지는 않는 거. 에? 그러니까 어떤 거야?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다, 그렇지? 네, 그래서 진리집합을 따져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5번 문제가 바로 5번 보기가 바로 답인 거지. 각 A가 있고요. 각 B가 같아져요. 그리고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성립하니? 두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 네, 맞아요. 정삼각형도 있잖아요 라고 하지 마세요.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얘는 참. 그럼 거꾸로 가지 않니? 네. 이등변 삼각형 중에는 AB가 같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 들어가지 못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인 거지. 혹시 틀린 사람 있나? 334번. 좀 이 보기 헷갈려요. 저 3번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는 보기 없어? 유진이 없어? 어. 지현이도 안 해도 되겠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쉽죠? 자, 지금 우리가 푼 유형 19번 같은 334, 5 이런 문제들 학교 시험에 정말 또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좀 학교 시험에 진짜 좀 나올 법한 문제가 보기가 몇 번이냐면 좀 336, 337, 339 요 세 개가 이제 좀 내가 자주 봤던 것 같기는 해. 뭐 풀어볼래? 준서야. 336, 337, 339 중에 너가 하나만 골라봐. 그래, 339 풀어보세요. 준서 답 나왔어? 답 몇 번? 3번. 지원이는? 5번? 유진이는? 3번. 3번 보기, 5번 보기 두 개 한번 볼까? 나경이는? 3번 나왔어? 일단 한번 보자. 자, 5번 보기는 사실 너무 많이 보던 거다, 그렇지? P. P가 뭐야? 5번 보기의 P.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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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거 2분의 1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됐죠? 그게 0입니다. 즉 A, B, C가 다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Q는 Q? Q. Q는 A, B, C를 가지고 제곱 제곱 제곱이 0. 그럼 뭐야? A, B, C가 다 같은데 0. 진리집합을 포함한 게 가정 P에는 A, B, C가 같은데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4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2인 것도 있는데 0인 것도 있어요. 포함한 게 어떻게 돼요? 이거죠. P이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지만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지금은 필요 조건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됐죠? 지현 씨 알겠죠? 아마 실수한 게 아닌가 싶다. 보기 3번 가보자. 답은 3번인가 본데 그러면 A, B가 음수. 뭔 소리야? 0. Q. 절대값 A-B랑 절대값 A 플러스 B랑 같아지도록 하세요. 야, 3번 P가 0, AB가 0이다. 이 말은 뭐야?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것도 포함하지. A가 0이 아니지만 B가 0인 것도 포함합니다. AB가 0인 것도 포함을 해요. AB가 둘 다 0인 것도 포함을 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되고. 근데 3번은 Q는 어때? 절대값의 A 빼기 B랑 절대값의 A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지려면 언제 어떻게 같아지면 돼? 일단 B가 0이면 성립하지. 무조건 성립하지. A가 0이 아니더라도 성립하잖아. 그치? B가 0이 되면 절대값의 A고 절대값의 A니까. 두 번째.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 A가 0. 절대값의 마이너스 B, 절대값의 B. 똑같은 거 아니야? B가 0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야,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둘이? 충분히지만 필요는 아닌 걸 찾으려면. 내가 뭐 실수했나? 더 있겠네, Q에. A와 B가 0인 건 말고도 또 있을 수 있나? 근데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 얘는 이렇게 찾지 말고 이렇게 절대값 제대로 풀어야겠다. A-B가 A 플러스 B랑 같아지는 거. 즉 B가 0인 거. A-B랑 마이너스 붙인 절대값 A 절대값 붙인 A 플러스 B 둘 다 음수일 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야? 사라져니까 A가 0일 때. 이게 단데? 왜 틀렸지? 야, 3번 답 맞아 이거? 삼 번 답 맞냐? 아니지. 난 놀래라. 난 3명이 3번 해서 난 내가 지금 잘못 푼다고 생각했네.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치? 틀렸죠? 그럼 다른 보기에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1번이 좀 의심스럽거든. 1번 한번 확인해 봐봐. 4번은 역시 5번이랑 비슷하게 P가 더 많으니까 틀렸고 다 해봐야겠네. 보기 1번 좀 더 봐봐 얘들아. 옆에 나 지워놓고 써서 설명해야겠다. 1번, 2번, 4번.
4번 더 봐야 되지. 그럼 뭐라고 나오지, 나경아? 1번이지. 자, 보자. 4번 한번 보자. 4번은 P는 뭘 원하는 거야? P. 곱해서 0이니까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거. A가 0이 아닌데 B가 0인 거. A, B 둘 다 0인 거 다 포함합니다. 맞죠? 근데 Q는 A, B 둘 다 0인 거 밖에 없으니까 포함관계가 이쪽이 아니라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5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하는 거랑 반대예요. 2번 가보자. A, B가 곱해서 음수 쪽이라고 하면은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인 거. 0은 일부러 말 안 하고 있다. 그리고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거. 요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보자. 얘들아, 이거는 A와 B의 크기끼리 더하시오야. A의 크기와 B의 크기끼리 더해져 있는 크기가 지금 커지는 상황이지. 그리고 뺐을 때 크기가 커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호가? 반대란 얘기예요. 부호가 반대여야 양수에서 음수를 빼야 크기가 더해지고 음수에서 양수를 빼야 크기끼리 더해집니다. 같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얘는. 이해됐죠? 그래서 틀렸어.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P이면 Q입니다. Q이면 P입니다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한번 잘 살펴보자. P이면 Q이다. A와 B의 합이 2보다 크다. 그러면 A가 1보다 크거나 또는 B가 1보다 크다. 얘들아, 또는이 헷갈리면 대우 찾아봐. 졸라 귀찮은 문제야. 그래서 대우 찾아보면 and로 바뀌잖아. A도 1보다 작거나 같고 B도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은 놈들끼리 더했어.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아 틀려? 대우 참이지.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 참이지. P면 Q입니다. 성립합니다. 일단 P가 충분 조건에 만족됐어요. 필요 조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보자. Q이면 P입니다. 판단하러 가볼게요. 또는 때문에 헷갈리지. A가 1보다 크다 또는 B가 1보다 크다. 이면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다. 헷갈리면 얘도 역시나 대우 찾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A 플러스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and B가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야, 더해서 2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싶으면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1과 3 더해도 2 되잖아. 참여야 거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치? 틀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1번이에요. 이해됐음? 네. 그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됐죠?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서 진짜 나오면 꽤나 시간 오래 잡아먹어. 실수하지 말고. 알았지?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 막 고지고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자, 필요조건, 충분조건. 좀 더 풀어보자. 뭐 이제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랑 이름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결국 명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몇 번 해볼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별 차이 없네. 똑같네. 좀 어려워 보이는 거. 3, 4, 6? 3, 4, 4? 두 개. 3, 4, 4, 3, 4, 6 두 개. 자, 결국 이런 문제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들을 따져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을 찾아보세요. 진리집합을 말로 찾아도 상관없잖아. 기억. 절대값 a-b랑 절대값 a 플러스 b랑 같아지려면 아까랑 똑같은 거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야? 뭐랄까? ab가 0?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하는 게 낫겠다. 다시.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거랑 b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죠. a가 0이 아닐 때. 근데 둘 다 0이어도 성립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a가 0 또는 b가 0. a0 또는 b는 0. 같은 말이잖아. 됐죠? 니은 가보자. 아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있었던 거 기억나? 그때는 a, b 무슨 부호? 다른 부호. 더하면 같은 부호겠네. 크기끼리 더하세요. 더해집니다. 근데 더한 크기 그냥 더했을 때도 크기끼리 더해집니다. 왜? 부호가 똑같으니까 이 말이거든.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부호가 같다야. 0이거나 부호 같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만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는 부호가 똑같다. 그 말은 0보다 큰 거 있죠. 근데 뭐도 있어요? 음수도 가지고 있잖아. 포함관계가 이겁니다. 필충은 아니에요. 필충분은. 됐죠? 그 다음 디귿 가보자. A와 B의 합의 크기랑 차이의 크기를 보니까 차이의 크기가 더 크대. 그치? 왜 커? 부호가 서로 똑같다 보니까 미쳤나봐. 반대다 보니까 얘는 크기가 두 개 다 더해진 거야. 근데 얘는 크기끼리 서로 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커지는 거지. 크기끼리 더해지는 게 당연히. 그럼 뺐는데 크기끼리 더해지기 위해서는 A, B 부호 뭐하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죠. 알았죠? 오케이? 끝. 3, 4, 6 가보자. 이번에는 PQR의 관계를 먼저 보고 PQR의 조건을 보고 관계들을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네. 다 진리집합 찾아놓으면 되겠다, 그치?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는 거는 A, B가 둘 다 0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0 되는 거니까 결국 A와 B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만 말하게 되죠. 둘 다 0인 것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을? 뭐야? R은 절대값 A 더하기 B랑 지겹도록 보는 게 벌써 세 번째다. 그치?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A는 0 또는 B는 0.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인데 다른 하나는 0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이 0일 수도 있는 상태. 저기 기억에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녀석이랑 같은 거다. 그쵸? 찾아가 봅시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어떻게 돼요? P가 제일 조그마하네. 잠깐만. 아니야. 가자. 기억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P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총 썼어요. P가 R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다. 그치? 여기에 뭐 있어? 0, 0 포함하지? 0, 0이 아니다도 포함하지만 0과 0인 거 포함합니다. 즉 P는 R의 부분집합으로 R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어버버버하지? 두 번째, 니은. 니은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not P가 났어요. not R한테서. 그러면 대우명제를 만들어주면 P면 R입니다잖아. 뭐야?
이건 그냥 명제 문제네. 그치? 방금 이거는 똑같은 말이잖아. 패스. 어디로 가자? 디귿 가보자.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충이다. Q, E고 교집합. R은 P랑 필충.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 얘기다, 그치? 가볼까? P는 A, B가 둘 다 0인 걸 말합니다. Q와 R이 겹치는 거 찾으세요. 뭐야? 적어도 하나는 0이라 그랬는데 둘이 똑같은 거 겹치면은 둘 다 0. 맞는 거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참. 됐죠? 준서 이건 니은은 왜 틀렸대? 아, 기억이 틀렸으니까 니은도 틀렸겠지? 기억 왜 틀렸대? 어이. 됐죠? 네. 자, 명제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 진리집합 포함한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지금 집합 문제만 남았다는 얘기고 방정식 문제만 남았다는 얘기인데 부등식이랑 똑같이 결국 다 포함관계 뭐 이런 거 얘기들인데 오늘도 뭐 이제 적당량만 내일까지 해서 좀 많이 푼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업 나갈게요. 내일은 근데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푸는 건데 숙제 양 무시하고 개념 설명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고 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거쳐서 절대부등식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기는 해. 그 산술기하 평균이랑 포시주 거리치 부등식 쪽. 그래서 명제 얘기를 적당히 마무리하고 대신 숙제를 뭐 나머지는 할 수 있겠지 해서 다 내버리면 그럼 너네가 이제 머리 아프니까 내일은 개념 설명 위주로 나가고 숙제는 뭐 산술기하는 적당하게만 나가든 아니면 명제만 나가든 양 봐서 알았죠? 내일 다음 주까지 해서 절대분식 좀 자세히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내일까지 숙제는 없으니까 다음 주까지 일주일치 숙제니까 내일 그대로 이어서 유형 준서야 유형 21번부터 하면 된다고 얘기 좀 해줘.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문제 하나만 더 풀까 하다가 애매해가지고 받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민서는 뭐 내일 컨디션 좀 잘 보고 오고 알았지? 약 좀 먹고 집에 가던가 하면서 뭐 병원을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집에서 좀 아무튼 좀 푹 쉬고 알았지? 내일 좀 말짱하게 내일은 좀 어려운 거 나갈 거니까 알았지?